2016년 12월,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뉴저지 해안가에서 한 대의 낡은 자동차가 홀로 다리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동키는 그대로 꽂혀 있었고 운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였지만 진실은 훨씬 더 끔찍하고 냉혹했습니다. 13년간 형제처럼 지내온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지른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상세히 털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2월 3일 이른 새벽 6시경 911 신고센터에는 한 우버 기사로부터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벨마 다리 위에 차 한 대가 멈춰 있는데 운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현장에 급히 출동한 뉴저지주 경찰들은 1988년식 올즈모빌 88이 다리 한가운데 버려진 채 발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의 시동키는 여전히 꽂혀 있었고 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경찰들이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차량 소유자는 96세의 릴리언 스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는 할머니의 19세 손녀인 사라 스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됐죠. 사라의 아버지 마이클 스턴은 당시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딸 사라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서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사이의 마지막 연락은 12월 1일 밤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디즈니월드 신데렐라성 앞에서 찍은 사진을 딸에게 보냈을 때였죠. 사라는 "와, 성이 정말 예뻐요. 밤의 불빛이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다정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보낸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평소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던 사라로서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죠. 결국 딸의 차만이 홀로 다리 위에 남겨진 채 발견된 상황이 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 스턴의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라가 실종 당일인 12월 2일에 매우 특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소중한 유품들을 이웃집에 맡겼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보석함, 사진, 그리고 기타 개인 소장품들을 갑자기 남에게 맡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는 사라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불길한 단서였죠. 수사팀은 새벽 4시경 사라의 가장 오랜 친구인 리엄 맥카타스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리엄과 사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정확히는 6살 때 지역 주일학교에서 처음 만나 13년간 형제같이 지낸 사이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들과도 친밀했고 페이스북에서 가족관계로 등록할 정도였습니다. 경찰과의 첫 번째 인터뷰에서 리엄은 사라가 최근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어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집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캐나다로 이주하고 싶다고 자주 얘기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거든요. 라고 리엄은 말했죠. 또한 리엄은 사라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레즈비언 유튜버들의 영상을 자주 시청하며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리엄의 설명에 따르면 사라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기로 한 상속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집 다락방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비밀 금고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금고 안에는 오래된 지폐들로 이루어진 현금이 $20,000에서 최대 $100,000까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라는 이 돈을 캐나다 이주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리엄이 증언했죠. 실제로 실종 당일인 12월 2일에도 사라는 은행에 들렀다고 했어요. 리엄은 그때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사라는 평소 애완동물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종 당일 강아지를 우리에 가둬둔 채 집을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플로리다에 있어서 개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게다가 현관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상태로 집을 비웠다는 것도 평소 신중한 사라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죠.
또한 사라가 캐나다 이주를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면 여권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런 의문점들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리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리엄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더 이상의 수사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어요.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사라의 가족들은 절망적인 기다림만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던 2017년 1월 사건의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사라와 리엄의 공통 친구인 앤서니 커리가 경찰에 충격적인 제보를 한 거예요. 영화 제작을 꿈꾸던 앤서니는 2016년 11월 추수감사절 연휴에 리엄과 만났던 대화를 생생히 기억해냈습니다. 당시 리엄이 젊은 여성이 강도를 당해 살해된 후 다리에서 떨어지는 내용의 공포영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창작 소재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주 후 사라가 정확히 그 샤크강 다리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기묘한 일치점들이 많았거든요. 경찰은 앤서니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리엄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2017년 2월 31일 앤서니는 FBI의 협조하에 소형 녹음 장치를 착용하고 리엄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전화통화에서부터 리엄의 반응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내 전화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FBI가 내 뒤를 계속 쫓고 있거든 이라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직접 만나자는 앤서니의 제안에 리엄은 조심스럽게 동의했지만 만나자마자 앤서니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도청 장치나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리엄은 몸 수색에서 숨겨진 녹음 장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곧바로 충격적인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부분은 우리가 다리에서 던졌는데 시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을 시작으로 리엄은 마치 땜이 터진 것처럼 12월 이 일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와 함께 은행에 갔어. 그녀가 돈을 인출한 후 집으로 돌아왔지.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목을 졸랐어. 리엄은 심지어 휴대폰으로 스톱워치 기능을 작동시켜 사라가 죽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30분이 걸렸다며 마치 실험 결과를 보고하듯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그 끔찍한 과정을 지켜본 것은 사라의 강아지뿐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봤어 라고 덧붙였죠. 살인을 저지른 후 리엄은 예정대로 자신의 직장에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라의 집에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무 중에도 몇 번씩 핑계를 대고 나와서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범인 프레스턴 테일러가 사라의 시신을 집 뒤편 덤불 속에 임시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리엄이 퇴근한 후 둘이 함께 시신을 다리로 운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라의 차를 운전할 때도 보안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사라인 것처럼 위장해서 집에서 후진으로 빼낸 후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며 다리까지 갔다고 했죠. 막상 다리에서 시신을 던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 인간의 몸무게가 예상보다 무겁고 다리 위에서 너무 노출되니까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당황했거든. 결국 공범 프레스턴과 함께 간신히 사라의 시신을 난간 너머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그 후 프레스턴의 차를 타고 현장에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엄이 이 모든 자백 과정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주머니에 5만 달러, 10만 달러가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고작 1만 달러밖에 없었어. 정말 실망스러웠지. 13년간의 우정을 파괴하고 친구를 살해해놓고도 돈이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된 상태였고 이는 경찰이 그토록 필요로 했던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다음 날인 2월 1일 뉴저지주 경찰과 FBI 합동수사팀은 리엄 맥카타스니와 프레스턴 테일러를 1급 살인 혐의로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프레스턴은 비교적 빨리 모든 사실을 자백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이나 허풍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리엄이 진짜로 사라를 죽이고 돈을 가져가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함께 범행을 계획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고 나니 생각보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프레스턴의 상세한 증언에 따르면 12월 2일 그날 자신은 사라의 집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서 리엄이 목 졸라 죽인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해요. 리엄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께 시신을 덤불에서 꺼내 다리로 옮겨 물속으로 던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라의 어깨를 들고 연석 위로 반쯤 올린 다음 프레스턴이 다리 부분을 잡아 함께 난간 너머로 넘겼다고 상세히 설명했어요. 시신을 처리한 후에는 사라에게서 훔친 돈을 리엄의 집 다락방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인근 공원에 몰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마초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솔직히 시인했죠. 수사 과정에서 프레스턴과 리엄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적 증거들도 속속 발견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의 집 잔디밭에서 발견된 리엄의 휴대폰이었어요. 경찰이 이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12월 2일 오후 4시 15분에 스톱워치 기능이 작동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리엄이 앤서니에게 자백할 때 언급한 사라를 죽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는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했죠. 또한 프레스턴이 증언한 대로 공원에서 금고도 실제로 발견됐어요. 그 안에는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사라의 돈과 동일한 상태의 낡고 오래된 지폐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리엄과 프레스턴이 범행 당일 서로 연락용으로 사용했다는 무전기들도 증거품으로 압수됐어요. 보안 카메라 분석 결과 실제로 사라의 차량이 집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재판에서 리엄은 자신이 앤서니에게 한 모든 말들이 단지 영화 시나리오를 위한 허구였을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자백 내용이 발견된 물적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그의 변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휴대폰 스톱워치 기록과 묻힌 금고 그리고 프레스턴에 일치하는 증언은 리엄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였죠. 결국 리엄 맥카타스니는 1급 살인을 비롯해 강도, 유해 손상, 증거인멸, 공모 등 여러 형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프레스턴 테일러는 적극적인 자백과 수사 협조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관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18년형을 선고받았고 최소 15년 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이 끔찍한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3년간 가족처럼 지낸 가장 가까운 친구를 단돈 몇천 달러 때문에 냉혹하게 계획 살인했다는 점입니다. 리엄은 앤서니에게 한 녹음된 자백에서도 전혀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지나간 일이지라며 완전히 무감정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사라의 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할 때도 전혀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한때 페이스북에서 가족란에 사라를 등록할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우정과 인간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사라 스턴의 시신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엄의 상세한 자백과 압도적인 물적 증거들 덕분에 범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어요. 현재 리엄 맥카타스니와 프레스턴 테일러 모두 상급 법원에 제출한 항소가 기각된 상태로 각각의 형량에 따라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 사라의 아버지 마이클과 가족들은 여전히 딸을 잃은 큰 상처와 시신을 찾지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만약 앤서니 커리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포장된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 범죄였지만 결국 진실은 범인의 입을 통해 스스로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